유엔의 인권보장 제도에 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이용주입니다. 제가 많이 미흡해서 교재를 요약하는 수준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인권보장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헌장의 정신에 따라 유엔의 모든 기관은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엔 조직 내 인권 기관으로는요,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있습니다. 유엔 조직 외 인권 관련 기관으론 2003년 출범된 국제형사재판소와 지역인권기구가 있습니다. 유엔의 인권기구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국제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두 개 체계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헌장 중심 체계는 인권 기준을 만들고 이행합니다. 두 번째, 조약 중심 체계는 자유권, 규약 등 주요 인권 조약 이행을 위한 의원회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근거한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인권조약 체계입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보다 구체적이고 강제력이 높은 국제적 조약 형태로 1976년에 국제인권조약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 규정에 의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큰 범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의 범주 체계와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범주는 보시는 것처럼 7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법 절차적 권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별 실제적 권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2006년에 설립이 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해서 만들어집니다. 2006년까지 활동한 유엔 인권위원회는요, 53개국의 정부 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3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개최는 3월과 4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제네바였습니다. 사무국으로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 절차로 전 세계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를 대처하여 2006년 설립된 인권이사회입니다. 유엔 인권전담기구로 세계의 인권 보호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 간 기구로 47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특별 절차로 14개의 국가별 인권과 39개의 주제별 인권을 담당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국으로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된 인권 고등 판무관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엔 내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을 조정, 강화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유엔의 인권 보호 체계가 그림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엔에 채택된 국제인권규범은요,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국제인권조약은 가입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 체계입니다. 국제법상 난민은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을 피해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부터 탈출한 외국인, 즉 정치적 난민만을 의미합니다. 협약 난민은 난민 지위 협약에 근거하여 협약 당사국에 의해 보호되는 난민입니다. 위임 난민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의해 보호되는 난민입니다. 난민보호판무관 사무소는 난민보호의 공백으로 설치된 유엔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하고 감독하는 일과 위임 난민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1947년 설립되었습니다. 26명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 보관 제도로 비시민, 무국적자의 권리, 물에 대한 권리, 인간의 권리, 책임, 테러와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고요. 실무 분과에서는 사무행정, 원주민, 소수자, 초국적 기업, 현대적 노예 제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06년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가 되면서 소위원회는 폐지되고 자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자문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2008년 처음 소집되어 1년에 2월, 8월 2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가 자문을 요청한 의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제시합니다. 그림은 유엔 헌장에 기반한 인권기구로 저희 주 교재의 106페이지에도 표현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유엔 헌장에 근거한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인권 조약은 조약 가입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제도를 가집니다.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약 이행 감시 기구의 당사국 보고서 심의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제인권조약위원회의 현황입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1984년 제네바에 설치하고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무로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전반적 감독, 모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인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와 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의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3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인도주의법 및 국제인권법상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설립 근본 목적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해당 주관 국가가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할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유엔 전문기구와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인권보호의 증진기구는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그 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국제개발계획, 국제적십자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국제노동기구가 최근 인권과 평화교육, 교육 분야에서 차별철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권보장제도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에 적합한 인권의 내용과 기준에 기초하여 만들어집니다. 유럽 인권체제는 서구 자유주의적 모델의 포괄적 권리장전으로 유럽 평의회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제약국은 자국의 권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로 약속되어 있으며 모든 청구는 인권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미주 인권 체계는 두 가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미주 인권위원회는 1960년 미주 국가기관의 기관으로 창설되었으며 인권보호 촉진의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두 번째, 미주 인권법원은 미주 협약에 따라 1979년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인권체계는 아프리카 단결기구에서 1981년 6월 17일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을 채택하였습니다. 헌장은 유럽과 미주의 선례와 유사합니다. 독자적 특성으로는 모든 개인은 권리 외 의무도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인권 침해 구제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그림입니다.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개인 통보 제도입니다.
개인 통보 절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속한 국가가 해당 조약에 가입하고 개인 청원 절차를 수용한 조약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약의 구체적 조항 위반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적 구제 절차는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국제적 절차에 의해 심의 중인 사건은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것은 조약위원회가 수용하여 해당 국가 정부에 전달합니다. 해당 국가 정부는 내용을 살펴본 후 보통 6개월 이내 해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03 제도 및 새로운 절차입니다. 1503 제도는 1970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번호에서 유래합니다. 2007년 6월 새로운 제도로 대처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인권 침해 구제 절차로 국가 내의 인권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대체된 후 새로운 구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비정부기구는 인권 상황을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방법으로는요, 두 개의 실무 분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보 담당 실무 분과는요, 인권 침해가 상당하고 근거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 담당 실무 분과에 보내게 됩니다. 사실 담당 실무 분과는 이송받은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 후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특별 절차, 특별 보고, 관과 실무 분과입니다. 구체적인 인권 침해를 다루는 진정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원 정보, 상세한 설명 및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503 제도와 비교하여 특별 절차라고 부릅니다. 절차가 빠르고 단순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별 절차는 진정 내용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평가서가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은 진정 내용을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총회의 연례회의에 제출하여 보고서에 포함합니다. 1503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는 약합니다. 긴급행동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관련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의 즉각적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각을 다투는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요청합니다. 형식이나 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믿을 수 있고 확실하며 기본적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